여기 유형별 교재에서 끝까지 진도는 다 나간 거거든. 거기서 잘 안 됐던 거 있으면 다 질문해주고, 그 다음에 26, 25, 24 평가원에서도 질문해주고. 오늘 23년도 받았지? 23년도 안 받았어? 아, 잠깐만. 아니, 그 23년도도 좀 나눠주지. 23년도가 어디 있었지? 아, 요거. 네. 요거 위에 미적분이라서 학통 쪽을 나눠주시면 돼요. 제가 나눠줄게요. 다 종합적으로 다 불러줘. 책에서도 불러주고. 저 24년도 13번. 13번. 유형책 57번. 유형책 57번? 년도 29번. 29번. 유형책 270번. 270번. 24년도 12번? 212번. 26년도 29번. 29. 267번. 263. 이 28번. 25년도 21번. 수원수도 질문도 많이 해줘. 또 잘 안 된 거 뭐 있어? 26년도 30번. 24년도 28번. 이건 있다. 번. 20번? 아. 12, 14. 여기 14, 15, 21, 22, 28, 29, 30 번을 틀리면 몇 점이야? 이렇게 틀리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7, 4, 28, 70 한 거의 4등급까지 가. 이렇게 되면 4등급. 너희는 이 중에서 하나라도 만만한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만만하게 만들어야 돼. 이 중에서 일단은 내가 생각했을 때 기준은 뭐냐면은 이거 다 풀어야 돼. 확통은 그냥 정말
못 봤을 때 한 개 틀릴 정도로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실물을 보든 간에 다 맞을 수 있게끔 만들어 보죠. 우리 지금 학통에 내신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따로 지금 내신 공부 아니다 하더라도 이제 끝까지 통계까지 다 풀었잖아. 했으니까 최소한 여기에서 다 맞거나 하나 틀린 정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4개 남았잖아. 이거 아, 목이 왜 이래. 15번, 22번은 내가 풀 문제도 아니다. 이거 계속 제끼면은, 그 자꾸 그렇게 타협하면은 14번, 21번도 자꾸 틀리고 이것만 틀리겠어? 앞에 13번, 12번 이런 데서도 틀린 문제 나온단 말이야. 60점 초반대 되고 뭐 최악의 경우 50점대로 가버리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너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점수랑 달라지게 되잖아. 그러니까는 너무 타협하지 말고 골고루 다 공부하려고 해야 돼. 특히 요새는 준킬러가 좀 많이 없어지는 경향이 있어. 이제 확 어려운 문제랑 그냥 무난하게 풀 문제랑 이렇게 좀 구분이 되거든. 그 내가 해주는 얘기의 기준은 정답률을 보면 알 수 있어. 정답률을 보면은 70% 위에 때 문제들이 되게 많아. 정답률. 그러니까는 좀 어려운 문제까지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놔야 된다. 25년은 28번. 28번? 응. 또, 15번. 15번? 응. 재혁이 시험지 있어? 시험지 다 있어? 응, 다 있어. 24년은 없어? 없어? 응. 부지런히 풀면서 봐보세요. 일단 212번부터 할 테니까 보고 질문 있으면 더 해줘. 얼마든지. 아, 212번 문제부터 풀어보자. 이 정규분포를 따른 x는 n6의 그 다음에 2의 제곱을 따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정규분포 y는 n 그 다음에 18의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실수 a 값을 구하라 얘기를 했는데, 이거 보면은 일단 이거는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돼. 여기서 p 가족권에 봐보면 p 5 x 7 이거랑 p 16 y 20이랑 둘이 확률이 같다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치? 이게 뭐 거의 시그마 값은 암산으로 나오는데, 시그마 값 얼마겠어? 이거 계산하지 말고 그냥 암산으로 봐봐. 얼마겠어? 형태가 쉬워서 그래. 4야 2야? 여기도 2인데? 4라고 바로 나올 수 있으면 되지. 그치? 암산으로 되지? 왜냐면은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1인 거니까 여기 지금 차이가 11이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쪽은 18 평균을 기준해서 2 이렇게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이 6 빼기 시그마 부분인 거. 5가. 얘는 6 플러스 시그마 부분인 거. 요렇게. 그치? 그러니까 이 시그마를 맞춰줘야 된다고. 똑같이. 그렇게 간다를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얘 6 마이너스 시그마를 이제 시그마로, 시그마로, 맞지? 6 마이너스 시그마가 아니네? 6 마이너스 2분의 시그마네? 6 마이너스, 그렇게 설명하면 더 어렵나? 해준 말 이해됐어? 6에서 1만큼 차이 나고 1만큼 차이 나는데, 여기는 18에서 2만큼 차이 나고 2만큼 차이 난다고. 근데 그 확률이 지금 똑같은 거잖아. 그러면은 요 시그마 값이 얘는 2배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런 거. 그치? 그거를 계산으로 해보면 이렇게 쓰면 되겠지. 여기에서 양쪽에 6을 빼줘. 5 빼기 6, 그 다음에 x 빼기 6.
7 빼기 6 이렇게 하고 그다음 얘를 2로 나눠줘. 2로 나눠주면 2로 나눠주고 2로 나눠주고 2로 나눠주고. 근데 이 계산을 너희 완전히 머릿속에 익을 때까지 왜 자꾸 이렇게 그냥 연달아서 보여주냐면은 자꾸 G는 시그마분의 X 빼기 M이다. 이거 공식에만 얘네들을 대입하려고 하면은 어려운 문제 풀 때 그 의미가 잘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자꾸 보여준 거야. 5 빼기 6, 6, 6 다 뺐지? 그 다음에 전부 다 표준편차로 나눴어. 이렇게 하고 나면은 얘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G값인 거라고. 이렇게. 그치? 이 G값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여기다 지금 적용을 하는 상황인 거니까 이렇게 볼 수 있지. 이렇게 하고 나면은 요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여기가 2분의 1인 거고. 이렇게. 그치? 그럼 여기도 똑같이 마이너스 2분의 1과 2분의 1이 되어야 되는 상황인 거니까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여기 이 부분은 y 빼기 18, 그 다음에 얘를 시그마로 이렇게 나누고 이쪽은 16 빼기 18을 시그마로 나눌 거고 여기는 20 빼기 18을 역시 시그마로 나눌 거고 이렇게 식을 정리를 하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도 역시 이 값이 G인 거야. 여기 G라고 하면은 여기 이 부분이 2분의 1이 된다 라고 생각하면 시그마 값이 4면 되겠지. 여기 시그마 값,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다. 그치? 그러니까 이 간격을 표준편차로 나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간격을 표준편차로 나눴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 근데 이게 끝이 아니네. 문제에서 나조건도 있네. 이 나조건에서 P 10, X, 그다음 20, 12 요거랑 그 다음에 P A-4 Y A 이거랑 둘이 같다라고 이렇게 해서 같다? 그러니까 얘 계산하려고 하면은 요거부터 한번 계산해 볼까? 요거는 10 빼기 6하고 그 다음에 2로 나눠줘야 되겠고 G값 여기는 12 빼기 6 한 다음에 2로 나눠줘야겠고 그러니까 이게 이만큼이 2지 여기는 3이지 G값이 2랑 3 사이다 이렇게 되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어. 그치? 얘도 마찬가지 상황이 되면 되는 거긴 한데 얘를 바꿔보면 P 여기는 요거 G값으로 바로 고치면 A-4에서 평균이 아까 18이었지? 18 이렇게 빼줘. 하고 나서 얘를 이렇게 나누기 시그마 값 2분의 1 나지 2분의 1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로 A 빼기 18 한 다음에 얘를 2분의 1로 이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 값이 2고 요 값이 3이 되는 상황을 계산하면 된다 볼 수 있겠지. 맞지? 2.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도 되지 않겠어? 이게 마이너스 2고 이게 마이너스 3이어도 되겠네. 이렇게. 그치? 2랑 3 사이의 간격이랑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 사이의 간격이랑 똑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모든 실수 A 값의 합을 구하라고 한 거는 이 두 가지 경우들을 다 잡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 이렇게. 근데 2분의 1로 나누는 거예요? 잠깐만. 2분의 1로 2분의 1로 왜 나눴냐고? 4로 나누는 게 아니고 2분의 1로 아 미안 그러네. 얘기 잘했어. 시그마 값이 4였지? 4로 나눠야 되겠다. 이렇게. 맞지? 하늘이 그럼 괜찮아? 그 다음에 263번으로 가요. 263번. 자, 263번 보면은 B n 3분의 1 이렇게 이항 분포를 얘기했고 그 다음에 표준정규 분포를 px가 165보다 작거나 같다. 이 값을 구하면 0.933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건 일단 이런 상황인 거지. 얘가 이렇게 그래프가 만들어졌을 때 이렇게 놓고 나면은 0.433이가 여기 이 부분이야. 0.433이 이렇게 놓고 이쪽이 1.5다. 이렇게 놓으면 여기 0.5.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결국에 요 165가 표준 전기분포로 바꿨을 때 1.5가 되는 부분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로 볼 수 있어. 그치? 근데 이 문제에서 뭐 얘 바꿔주면 전기분포로 바꿔주면 얘는 3분의 n이 평균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거기다 3분의 2를 한 번 더 곱하면 되니까 9분의 2n이다. 이렇게 지금 식으로 써줄 수 있겠다. 그치? 그러면 여기 이 값은 이렇게 바꾸면 되겠지? b, g 쓰면은 요거는 3분의 루트 2n 분의 그 다음에 x 빼기 문제에서 얘기한 건 3분의 n 이렇게 지금 써주면 되겠네. 이렇게 지금 되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다. 맞지? 그래서 이 x자리에다 뭘 대입할 거냐면은 165를 대입하면 돼요. 여기다가 165를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 되겠지. 165를 대입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 값이 1.5가 된다를 계산하면은 정답이 나오겠네. 맞지? 267번. 문제에서 꼭 표준화를 시켜서 풀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표준화를 꼭 시켜야 되냐고? 이게 평균도 안 나와 있고, 이렇게 일단 우리가 암산이 그 정도로 되지는 않잖아. 암산이 안 되는 거에 문제야. 평균이 아까처럼 내가 여기 있는 것처럼 이거 내가 암산을 해볼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 그럼 이 간격이 평균을 기준해서 이쪽 간단히 잡히니까 그렇게 봤던 거고, 이런 문제 풀 때 이거를 표준화 안 시키고 풀려고 자꾸 생각하면 안 돼. 그러면 오히려 더 머릿속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지. 지금 얘가 1.5를 풀어야 되는 건데 이거 암산으로 할 수 있어. 쓰지도 않고 심지어. 그게 지금 안 되는 상황이야. 그 다음에 200 몇 번 하자고 그랬지? 270번? 아직 안 했어요. 아, 67번 안 했어? 고등학교 학생이 대상으로 지난해 읽은 책의 수를 조사한 결과다. 근데 150명을 임의로 선택해서 지난해 읽은 책의 수를 조사할 때 5권 이상 읽은 학생이 72명 이상일 확률을 이런 문제 풀 때 좀 고민이 될 만해. 이런 거는 거의 100% 확률로 내신에 나올 거야. 좀 이거 학생들이 어려워요. 왜냐면은 뭔가 이항분포도 섞여 있는 것 같고 모두 섞여 있는 것 같고 한데 5권 이상 읽은 학생이 72명 이상의 확률을 이거를 어떻게 번역해야 되지? 이거부터 먼저 고민을 하거든. 그치? 그러니까는 내가 해주는 말, 오늘 해주는 말 잘 기억해봐. 통계 문제가 이렇게 나왔는데 어려워. 어려우면 무조건 뭐부터 먼저 떠올리냐면은 혹시 이항분포 문제인가를 먼저 떠올려봐. 그거 떠올리질 못해가지고 푸는 게 90%가 넘는다고 생각하면 돼. 이항분포를 먼저 생각해야 되나? 라고 하는 그 상황을 먼저 보란 얘기야. 일단 150명을 임의로 선택했다고 하는 거는 어떤 이항분포의 횟수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 다음에 5권 이상 읽은 학생은 지금 여기 읽어보면 43%에다 17% 더해야 되는 거니까 60%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 내가 267번이거든. 장담하건데 이게 정말 장담할 수 있어. 150에 이 5분의 3이다라고 하는 거를 알려주잖아? 그거 너희 풀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거 지금 질문한 친구 있지? 이거 알려주잖아? 그러면
저 문제였어? 하면서 그냥 이제 여기서부터 풀 수 있다. 그치? 그러니까 이게 통계 문제에서 여기가 가장 어려울 만한 파트? 처음에 요거 해석하는 게 어렵다라고 보면 되겠어. 그러니까 자꾸 정규분포표가 그려져 있으면, 표준정규분포표가 그려져 있으면 이항분포로 잡고 가야 되나 이 생각을 못 한다라고 이렇게 보면 돼. 그래서 그거를 의식적으로 하는 연습들을 좀 해줄 수 있으면 되겠다. 그치? 여기서부터는 할 수 있잖아. 그치? 바로 여기서 얘가 n하고 그 다음에 30, 90이지? 90에 5분의 2 곱하면은 36인가? 6의 제곱? 이렇게 지금 바뀌는 상황인 거니까 얘를 n 0, 1의 제곱으로 한 번 더 바꿔가지고 처리하면 끝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거로. 맞지? 5분의 3은 어디서 나와요? 여기 이거였어. 여기 5번 이상 읽는다고 그랬잖아. 그럼 5번 이상 7번 이하가 43%야. 그치? 네. 그리고 8건 이상이 17%지. 네. 그러니까 둘이 더하면 60%거든. 네. 그러니까 5건 이상 읽은 사람이 60%인 거니까 5분의 3인 거야. 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말을 5건 이상 읽었다고 했을 때 그러면 약간 여기가 세상을 이런 눈으로 바라보면 안 되긴 하지만 그러니까 한 달 동안만 흑백 논리로 봐. 모든 걸 흑백 논리로. 이거 아니면 저거다. 이렇게. 쟤는 잘생긴 거 아니면 못생긴 거다. 이렇게. 중간은 없는 거야. 이렇게. 흑백 논리로 봐야 이항분포가 보여. 이항분포 자체가 흑백 논리거든. 그러니까 5건 이상이라고 했을 때 5건 이상이거나 5건 미만이겠구나. 이 생각이 중요하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270번으로 가봐요. 했는데요. 그 n 96제곱에서 n n 0, 1제곱으로 어떻게 가는 거예요? 이거? 그런 질문 자꾸 해줘.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원리를 자꾸 설명해 주려고 했던 건데, 이 원리가 G는 시그마분의 X 빼기 M이라고 하는 얘도 확률 변수거든? 이 지금 앞에 거의 확률 변수야. 그 확률 변수를 이 G라고 하는 확률 변수를 바꾼 게 요 표준 정규 분포에서의 값이라 볼 수 있겠어. 요걸 도입을 하면, 봐봐. 어떤 확률 변수, 지금 90을 여기다 대입해보자. 90 빼기, 그러니까 이 평균이 90이잖아. 이 90 대입해보면 0 바뀐단 말이야. 이거. G는 시그마분의 X 빼기 M이라고 하는 확률 변수 자체의 의미가 이해가 아직 조금 잘 안 돼? 어때? 그냥 공식이라고 했으니까 외우긴 했는데, 왜 얘가 이렇게 바뀌는지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럴 수 있거든? 다시 해줄게. 우선은 얘에 대해서 내가, 여기 했었던 얘기를 다시 한번 끌고 오면, 그런 생각을 끝까지 한번 파헤쳐 보자. 그렇게 해야 우리 정확하게 납득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얘 어떻게 썼냐면은, 이거 이렇게 한번 계산해 볼게. 이 시그마분의 x 빼기 m을 한번 계산해 보자. 이렇게. 그러니까 EX를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이게 뭐 10이다 뭐 이런 식이 있어. VX라고 하는 것도 뭐 9다 뭐 이런 정보가 있다 이렇게 해봐. 그치?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 X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뭘 구할 거냐면은 이 G라고 하는 새로운 확률 변수로 대입해서 이 값에 대한 평균, 이 G값에 대한 평균을 구하고 싶은 거야. 이렇게. 근데 이 상황까지 이해됐지? G라고 하는 G를 시그마분의 X 빼기 M이라고 이렇게 뒀어. 이렇게. 뒀는데 이 G라고 하는 새로운 확률 변수에 대한 평균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치? 그럼 이 G값에다 얘를 그냥 그대로 대입하면 되잖아. 이렇게. 대입하고 나면은 얘는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은 이 상황에서 시그마분의 1만 앞으로 꺼내주면 여기 곱하기 2x 빼기 m 이런 식으로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그치? 근데 이 2x가 어차피 m이란 말이야. 이렇게. x의 평균인 거니까. 이건 이제 0이 될 수밖에 없지. 이렇게. 그러니까 G라고 하는 확률 변수의 평균은 0이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알 수가 있어. 이렇게. 그렇게 되게끔 만든 거. 그렇게 되게끔 식을 만들어 놓은 거지.
0과 분산이 무조건 여기다 대입하면은 평균 0 되고 분산이 1이 되게끔 조작을 해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식을. 확률 변수를.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래. 이 계산 안 해봐도 빼기 m이잖아. 빼기 m. 그치? 근데 2x 빼기 m이면 당연히 0이 될 수밖에 없지.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분산도 봐봐. 분산도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이런 상황인 거야. v g인 거야. 그러니까 이 새롭게 만든 g라고 하는 확률 변수의 분산을 구하고 싶은 거지. 그치? 그러면 그 값은 g를 여기다 대입해보면 시그마 분의 x 빼기 m이라고. 이렇게. 그치? 근데 얘를 한번 바꿔주면 일단 v하고 얘를 이렇게 고치자. 시그마 분의 x 빼기 시그마 분의 m으로 이렇게 바꿔봐. 그치? 그럼 우리 분산해서 이 뒤에 있는 상수는 의미 없다 얘기했었지. 얘는 지금 지우고 보면은 이것만 계산하면 되지? 얘 그럼 꺼내보면 시그마 제곱분의 1이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vx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근데 얘 정태가 시그마 제곱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1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그치?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정규분포상에서도 그런 계산은 머릿속에서 얼마든지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야. 왜냐면 여기 80이야. 80인데 여기가 지금 90점이야. 이렇게. 근데 시그마 값이 5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 집값이 얼마인지는 보자마자 우리 2라고 얘기하잖아. 그치? 그 이유는 80에서 90까지 90 빼기 80 해봐. 90 빼기 80. 10 차이 나지. 10 차이 나는데 10 차이를 이 시그마 값으로 나눠주면 2가 되는 상황인 거라고. 그때 여기 이 집값은 2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지. 그치? 만약에 여기 이렇게 70점이 있어. 70점 있는데 여기가 이번에는 6이야. 76. 76인데 시그마 값이 3이래. 이렇게 돼도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는 똑같다라고 하는 게 지금 바로 보이는 상황인 거잖아. 그치?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 그치? 이 간격을 적당히 우리가 보정해준다 생각하면 돼. 이 간격을 보정해준다. 시그마 값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게 이 확률 변수의 원리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이해됐어? 좀 헷갈리는 거 있어? 넓이가 같아요. 얘랑? 넓이 같을 수밖에 없지. 왜냐면은 76은 70 플러스 2 시그마거든. 그치? 근데 70 플러스 2 시그마에서 70 뺄 거지. 그럼 2 시그마 남았잖아. 이렇게. 그럼 여기가 2 시그마거든? 그럼 걔를 시그마로 나누면 2란 말이야. 그럼 여기에서 집값은 2라고 볼 수 있지. 그치?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90 빼기 80 하면 10인데 10을 5로 나눴으니까 여기서 집값도 2인 거야. 여기는 기본적으로 다 평균은 0으로 바뀐 거고, 이렇게. 그러니까 표준 정규 분포표로 바꿨을 때 0부터 2 사이의 넓이는 무조건 고정이 돼 있단 말이야. 항상 평균 0에 분산 1로 맞춰져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그대로 보이는 게 아니라 얘네들을 전부 다 이 그래프로 바꿔준 거야. 여기서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0이고 여기 1인 이 그래프로 지금 바꿔준 거지. 얘도 얘로 오고 얘도 얘로 오고 이렇게. 바꿨으면 모양이 같은 거예요. 바꿔주면 이제 모양이 완전히 같아지는 거지. 얘랑 얘는 모양이 달랐어. 그러니까 종 모양인 것만 똑같은 거고 실제로 지금 이 높이가 다 다르거든. 근데 걔네들을 똑같은 옷에다가 이렇게 탁 넣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제 안 그랬을려나? 나는 어렸을 때 동생이랑 과자 같은 거 이제 둘이 나눠 먹어야 되는 상황이야. 그러면 이제 좀 저울에 재고 그랬거든. 지금은 안 그래. 지금은 안 그래. 어렸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이렇게 탁 나눠 놓으면 동생이 선택해도 불만이 생겨. 저게 더 많은 건가? 약간 이런 거. 동생이 나눠서 내가 선택하면 동생이 그래 그렇게 하자. 그러면은 잘못된 건가? 약간 이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근데 이제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이렇게 생긴 애가 있고 이렇게 생긴 컵이 있다고 해봐. 여기 이만큼 들어있고 여기 이만큼 들어있는데 둘 중에 누가 더 큰지 보기 어렵잖아. 그거를 똑같은 컵에다 넣어봐가지고 비교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그게 이제 표준 정규 분포를 바꾸는 거의 원리를 이렇게 보면 되겠지. 이해됐지? 그 다음에 270번도 한 건가? 57번?
안 했어? 그러니까 이제 270번도 보면은 동전 3개를 던지는데 2개만 같은 면이 나오면,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2개만 같은 면 이렇게 될 수 있고 아니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치? 근데 이런 상황이 돼서 먼저 확률을 한번 구해봐. 확률을 구해보면 요거는 3번 던지는데 2번, 그 다음에 2분의 1에 2승, 2분의 1에 1승,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으니까 요 계산 결과는 8분의 3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렇게 8분의 3. 그치? 근데 얘도 8분의 3이고 얘도 지금 8분의 3이란 말이야. 그치? 둘 다 8분의 3인 거니까 얘는 지금 8분의 6인 거야. 문제에서 물어본 상황은 2개만 같은 면이 나오면 5점을 얻는다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2개만 같은 면인 상황은 실제로 P값이 5분의 8분의 6인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아닌 상황은 P값이 8분의 2가 되는 거고, 이렇게 지금 나눠서 설명을 할 수가 있다. 우진이 이 말이 이해돼? 여기 앞, 뒤랑 뒤, 앞이랑 지금 다 계산한 거야. 앞, 뒤는 8분의 3이잖아. 요거 이해돼? 이거? 응. 뒤, 앞도 8분의 3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8분의 6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맞아? 어. 그럼 이것도 똑같아. 자꾸 흑백 논리. 2개만 같은 면이거나 아니거나야. 2개만 같은 면이거나 아니거나. 그러면 이항분포 상황인 건가? 이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야. 거기다 이 432번 반복이라는 조건 있잖아. 그렇게 큰 숫자가 나오면 이항분포에 대한 의심을 좀 더 해봐야 돼. 이 B, 이렇게 B 432고, 그 다음에 여기 4분의 3이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먼저 이항분포를 잡아놓고 시작을 해주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이 상황은 우리가 바꿔주면, N으로 바로 바꿔주면 432에다가 4분의 3 곱하면은 108 곱하기 3인 거니까 324. 여기다 4분의 1 한 번 더 곱하면 81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상황이 되겠다. 그치? 근데 반복한 후에 점수가 1341점 이상이라 했으니까 1341점 이상이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 이제 계산만 하면 되는 상황인 거거든. 그치? 그러면 이렇게 지금 따져봐야 되겠지. 이거 계산할 때는 요게 5점이야. 얘 5점이고, 그러니까 밑에 게 이게 몇 점이었지? 마이너스 2점이라고 했어. 그러면 횟수를 정해줘야 돼. 여기가 만약에 이렇게 X번 나온다고 하면은 여기는 몇 번 던졌지? 432번 던졌으니까 432 빼기 X번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이렇게. 그치? 그러면 둘이를 계산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곱해야 되겠지? 곱해주면 5X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라고 할까? 마이너스 2에다가 곱하기 432 빼기 X를 이렇게 해줘. 요게 문제에서 얼마나 1341점 이상이다라 했으니까 이렇게 지금 달아주면 되겠네. 그치? 그러면 5x 플러스 2x인 거니까 7x 하고 1341에 넘기면 마이너스 864가 넘어간 거니까 여기는 2205가 된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 그러니까 x값은 31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만들어져서 315보다 크거나 같다면 여기 마무리할 때는 이렇게 해줘야 되겠지. 315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지금 적용해야 되잖아. 얘 한번 다시 적용해줘야 되겠다. 저거 적용하면 이건 거야. px가 315보다 작거나 같다 상황인 거야. 이렇게 된 거니까 이거 다시 한번 쓰면은 직값으로 바꿔. 그럼 여기는 315에서 324를 빼주고 그 다음에 9로 나눠주면 되겠지. 이렇게. 그치? 이렇게 나눠주고 나면은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이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면 0. 마이너스 1? 계산 잘못됐나? 315. 크거나 같다네? 크거나 같다로 고칠게.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여기 나와 있는 0.3413에다 0.5 더하면 되겠다. 0.8413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다. 그치?
이 57번 문제는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볼게. 독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PA 교집합, B 여집합 이게 16분의 1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우선 독립이라고 했으면 A, B 독립이면 A랑 B 여집합도 독립이고 A 여집합이랑 B도 독립이고 A 여집합과 B 여집합도 독립이고 전부 다 독립이라고 볼 수 있지. 이건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야. PA 곱하기 PB 여집합이 16분의 1이다 이렇게 지금 식을 써주면 돼. 그치? 하고 나서 문제에서 물어본 걸 봤더니 되게 엉뚱한 걸 물어봤어. PA 여집합 교집합인데 이건 이제 곱하기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이해할 수 있거든. 얘의 최대값이 뭔지를 물어봤어. 이거의 최대값이 뭐야?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이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해주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산술계를 갑자기 쓴다라고 하는 게 어려울 수밖에 없긴 했는데, 이렇게 한번 봐봐. x 곱하기 y가 16분의 1이야. 그치? 그러면 여기 이 자리는 1 빼기 x인 거야. 이렇게. 1 빼기 x. 그치? 그 다음에 pb는 1 빼기 y라 볼 수 있겠지. 그러니까 1 빼기 x 곱하기 1 빼기 y의 최대값을 구하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치? 그러면 이거 전개해보면 1 마이너스 x 플러스 y 플러스 x 곱하기 y 이런 식으로 식을 써줄 수가 있고, 여기서 이 값이 16분의 1이라고 하는 건 이미 확보가 돼 있어. 얘는 16분의 1이다. 이렇게 지금 보장이 돼 있다. 그치? 그러니까 따라서 x 플러스 y가 작을수록 좋아, 클수록 좋아? 작을수록 좋지. 전체 최대값 구하는 거니까. 그럼 x 플러스 y 둘 다 확률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다 양수일 수밖에 없어. 산술기는 양수에만 적용하거든. 근데 곱이 일정한 거니까 얘에 대한 식을 이렇게 써주면 2루트 xy다 이렇게 놓고 나면은 x 곱하기 y 16분의 1 대입하면 4분의 1 곱하기 2 하면은 이만큼 2분의 1이라고. x 더하기 y가 좀 전에 작을수록 좋다 했잖아. 여기다가 2분의 1을 대입하면 정답이 되겠지. 이렇게. 그치? 확통을 막 열심히 하다 보면 수원수투가 하고 싶어지고, 수원수투를 막 열심히 하다 보면 확통하고 싶어지고, 그러지 않아? 약간, 아니야? 그런 마인드로 접근해야 돼. 다 도리도리하지? 국어 열심히 하다 보면 수학하고 싶어. 그건 진짜 있지. 수학하다 보면 또 수학하고 싶고. 그러니까 뭐 이간 모의고사 같은 데서 나오는 간쓸게 이런 거 있잖아. 그 간쓸게 밀린다라고 해가지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일단 수학하고 있는 것처럼 5년치 모의고사 분석이 내가 정말 다 돼 있는가를 먼저 봐야 돼. 그 학원에서 계속 나눠주고 뭐 하고 있는 거 쌓인다라고 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물론 이간 모의고사 그런 건 좀 풀어보긴 해야 되겠지만은 기본은 그것도 기출이야. 근데 국어는 더 조심해야 돼. 수학은 외워서 풀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도움이 되거든. 그 외우는 과정에서 풀이를 물론 내가 외우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외워지지가 않아. 그 외우는 게 아니라 거기서 조건을 어떻게 뽑았고 이런 것들 다 정리를 하면서 해야 되거든. 그럼 나중에 물론 그 조건을 뽑는 거에 대해서 무시하고선 써버리면 안 되겠지만은 우리 머리가 그 정도로 좋진 않아. 나중에 까먹거든. 까먹고 나서 보면은 이제 그 문제를 해석하는 힘이 길러지는데, 국어는 반복해서 풀면은 진짜 점수 올라. 근데 그 점수는 가짜 점수지. 왜냐면 배경 지식을 다 알고 있는 거잖아. 점점 풀 때마다. 그치? 뭐, 경제 지문도 그렇고, 법 관련 지문도 그렇고, 과학 관련 지문도 그렇고. 자꾸 지식이 쌓여가니까, 그러니까 이간 모의고사 같은 건 새로운 거 적용하려고 할 때 해보는 거고, 원칙적으로는 각각의 제재나 아니면 비문학 지문 같은 거 풀 때 문제에서 어디에서 출제하는지 보면은 구조가 보일 거야, 그것도. 학교 다닐 때 영어를 제일 좋아했었고, 그 다음에 국어는 그냥 재밌게 했어. 그리고 수학은
그럼 또 그 다음 거 풀어볼게. 아, 6월 29번, 30번? 아, 요 두 문제를 우리 그때 설명을 안 했고 넘어갔던 것 같네. 29번, 30번 두 개를 먼저 한번 해볼까? 그때 29번 봐보면 A 플러스 B는 8? 아니면 문제에서 B가 C보다 크거나 같다 할 확률을 각각 구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는 구조가 되는 상황인 거니까 이게 뭔가 겹치는 상황을 빼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먼저 좀 해주면 되겠지. 그치? 그걸 접근을 해놓고 나서 본다 하면은 이렇게 하나하나 봐보도록 할게. 첫 번째는 NA라고 이렇게 지칭해보자. 요거에 대해서 A라고 생각하고 요거 사건을 B라고 보고 A, B에 대해서 각각을 접근을 해보는 거. 이렇게 둔다 하면은 얘는 A 플러스 B는 8일 때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건데 이게 잘 보면 C에 대한 얘기가 없어. C. 그러니까 A 플러스 B는 8이라고 하면 C에는 우리 관심이 없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건 이미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C를 그러니까 1로 보자. 1로 고정하고 그러니까 문제 풀 때도 이렇게 좀 빼먹지 말아야 될 거에 대해서 꼭 이렇게 표시를 해줘. 물론 색깔리는 펜으로 표시할 수는 없지만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라고.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A 플러스 B는 8이라 했으면 여기에서 이제 나올 수 있는 조합들을 다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지? 2, 6, 3, 5, 4, 4, 5, 3, 6, 2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접근을 할 수가 있다. 그치? 그러면 여기 5개잖아. 5개니까 6 곱하기 5 하면은 정답은 30이 된다. 이렇게 확인하면 돼. 5는 30. 그치? 여기까지 일단 나왔어. 그다음 두 번째는 NB가 있는데 요거는 B가 C보다 크거나 같을 때요. 이렇게. 그치? 이거 접근한 다음 얘도 역시 A에 지금 관심이 없는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A를 1로 고정할까? A는 1로 이렇게 고정을 한다 하면은 그때는 계산이 이렇게 되겠지? 6 곱하기가 되겠지. 6 곱하기로 이렇게 지금 써주면 돼. 그치? 그럼 B가 C보다 작거나 같다 상황은 그냥 이거 그냥 중복해서 중복을 허용해서 두 개를 뽑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래서 요거는 6H2가 되겠다. 6H2가 되는데 거기에다가 곱하기 6을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그치? 이 계산을 해주면 돼. 그러니까 여기 126이 나와.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NA 교집합 B 상황을 이제 빼줘야 되는 걸로 접근을 합니다. 제외해야 될 게 있으니까 얘를 어떻게 계산할까에 대한 생각만 해보면 돼. 그러니까 A 플러스 B는 8이면서 동시에 B랑 C가 이런 관계인 경우를 생각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치? 그럼 이거 생각보다 어려울 게 없는 게 이렇게 써보면 돼. 아까 썼던 대로 2, 6, 그 다음에 3, 5, 그 다음에 4, 4, 5, 3, 6, 2를 썼는데 이 상황에서 B가 C보다 크거나다라고 하면 C로 들어갈 수 있는 후보는 그냥 전부 다 되겠지. C는 1부터 6까지 다 돼. 이렇게. 그치? 여기는 몇 개야? 1부터 5까지. 여기는 1부터 4까지. 여기는 1부터 3까지. 여기는 1부터 2까지. 이렇게 지금 나온다고 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다. 그치? 그래서 6개, 5개, 4개, 3개, 2개를 다 더하면은 이게 20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정답은 30 더하기 126 빼기 20 이렇게 하면은 확률을 구하랬지. 30 더하기 126 빼기 20 하고 그 다음에 전체에는 6의 3승을 이렇게 써주면 이게 이제 정답이 된다. 그치? 이제 크게 어려운 구조가 없었던 게 또는 구조로 돼 있으니까 각각에 대한 경우의 수 세고 그 다음에 교집합 세고 그 다음에 확률 구하면 돼. 이렇게. 할만하지? 규빈 괜찮지? 제가 이해됐어?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문제들 또 풀어볼게요.
저쪽 월요일에 쉬는 날이야. 부처님이 오셨대. 그럼 우리도 와야 되는 거 아니야? 부처님 오셨으면. 그래서 아침 9시에 하려고 하니까 9시에 오면 돼. 1시까지만 할게. 1시까지만. 애들이 막 계산해보더니 그 똑같은 거 아니냐고 그러는데 아니야. 그냥 느낌이 달라. 1시까지. 아니 그렇게 안 해. 근데 내가 좀 더 남아있을 거거든. 그러니까는 밥 먹고 와서 더 공부할 수 있으면 좋지. 그래서 뭐 두세 시간이라도 더 하고 하면 괜찮을 것 같고 아무튼 월요일에 그렇게 할게. 월요일에 뭐 하는 거야? 그냥 똑같은 정규 수업 하려고. 정규 수업 하고 육모 대비도 계속 요거 평가한 거 끝나고 나면은 육모 대비 이제 시험지를 좀 계속 같이 풀려고 하거든. 선거날 또 이벤트 좀 준비하고 있어. 그거는 다시 얘기해 줄게. 일단 그건 다시 얘기해 보기로 하고 우선은 30번 문제 안 했나? 양면고 때문에 큰일 났어. 양면고 확통 시험 범위가 처음부터 이항분포 전까지야. 중간고사 봤지. 이런 경우 처음이야. 연속 확률 변수 정도는 들어갈 수도 있긴 한데 이항분포 중간고사 때도 거기까지 했어. 근데 또 같은 말을 또 한대. 선생님 무슨 생각이신지. 이거. 내가 반을 더 만들어야 될 것 같아. 지금 내가 가르치는 양면고 확통 학생은 2명 정도 있는데 선현쌤 반 학생까지도 있어가지고 재밌다 생각해야지 뭐. 재밌다. 확실히 재밌지. 역시 세상은 다이나믹. 무슨 생각이실지 모르겠어. 확통하는 친구들 수능도 봐야 되는데 뭐 그럴 수 있다 라고 생각해야지. 하여튼 해볼게. 이 30번 문제는 뭐가 어려웠냐면 이거는 근데 좀 알고 있어야 되겠어. 이 가족번이 좀 어려웠거든. 가족번 해석하는 걸 좀 보여줄게. 중간고사 대비할 때 이 문제 안 풀었었나? fx 플러스 1 플러스 3이 있고 그 다음에 fx 이게 플러스 x 이런 좀 신기하게 생긴 부등식이 있는데 다 대입하는 게 아니라 1, 2, 3, 4만 대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은 이거는 해봐야 돼. 1일 때 1 플러스 1 그 다음에 2일 때 요렇게 그 다음에 3일 때 F4 플러스 3 F3 플러스 3 그리고 4일 때 F5 플러스 3 이쪽은 F4 플러스 4 이렇게 지금 식을 써줬다. 그치?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 상황에서 뭘 보냐면은 뭔가 중심을 좀 잡아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네 개를 1, 2, 3, 4, 5의 대소관계를 한 방에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 한 번에 표시할 수 있는 방법. 그럼 뭐부터 생각해 보냐면은 이렇게 F3과 F4 이게 좀
좀 어렵네. 얘네 5개 엮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뭘 기준으로 하는 게 좋을까? 요거 3 이렇게 지어지지. 그치? 3끼리 지어지지. 얘를 기준으로 한번 가보자. 얘를 기준으로 갈 건데 그렇게 생각해도 좀 어려운 포인트가 있어. F4, F3보다 크거나 이렇게 놓고 나면은 여기는 이제 어떻게 두냐면은 F4를 기준으로 봐봐. F4를 기준으로 본다 하면 여기는 4 빼줘야 되겠지? F5 빼기 1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어. 그치? 그 다음에 이 위에 거는 F3을 기준으로 본다 하면은 얘 F2, F3에서 2를 빼줘. F2 이런 식으로 지금 식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거는 F2 플러스 1 빼주면 F2 플러스 2 F1 이런 식으로 식이 만들어진다라는 걸 알 수 있겠다. 이렇게 해놓고 나면 뭐가 보이냐면은 1, 2, 3, 4에 대해서 각각에 대한 범위를 다 잡아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그치? F1, F2, F3, F4에 대한 범위들을 전부 다 지금 썼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지? 근데 이제 이거를 번역할 때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은 이렇게 한번 그대로 써봐. 연결될 수 있는 건 그대로 써보면 F5 빼기 1보다 F4가 작거나 같아야 돼. 그 다음에 F4보다 F3이 작거나 같아야 돼. 그리고 F3보다 작거나 같다는 F2에서 1을 빼줘야 되겠지. F2에서 1을 빼줘야 되니까 F2 빼기 1이다. 이런 식으로 식을 세워주고 그 다음에 F2 빼기 1이면 여기서 무려 3을 빼줘야 돼. F1 빼기 3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이 1, 2, 3, 4, 5의 대조관계를 한 방에 표시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본 거. 무슨 이거 이해됐어? 여기까지? 그럼 이렇게 놓고 나서 그 다음에 뭘 중심으로 가냐면은 이 나조건을 봐야 돼. 나조건에서 F의 값은 홀수다라 했잖아. 홀수다라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보는 거야. F2가 1일 때 어떻게 되는지 생각을 해보는 거지. F2가 1이 하면은 그럼 여기 1이고 이 부분 1이거든? 이렇게 돼. F1 빼기 3, 그 다음에 여기는 0이 되는 거야. 0.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F3, F4, F5 빼기 1. 이런 식으로 식을 쓸 수가 있겠지. 그치? 이렇게 해놓고 나면은 여기부터 생각해보면 이거 지금 0보다 작거나 같다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상황으로 구분해보면 F1이 될 수 있는 값은 뭐가 있냐면은 1, 2, 3까지 돼. 이게 3개가 허용된다라는 걸 알 수 있지. 그치? 그러면 이 중에서 뭐 F1은 1로 고정시켜볼까? 이렇게 한 다음에 3을 곱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지. 이렇게. 어차피 F1은 지금 상관이 없어. 3, 4, 5 쪽만 보면 되는데, 이거 미리 열심히 공부해놔. 몇 번을 풀어봐. 풀어보면서 좀 학습을 해놓을 필요가 있는 문제. 왜냐면 fx가 0보다 크거나 처리하면 안 되고 1보다 크거나 따로 바꿔야 돼. 그치? 왜냐? 이 애초에 정의역이랑 그 공역을 봐봐. 이 정의역 공역이 1, 2, 3, 4, 5에서 1, 2, 3, 4, 5로의 대응이거든? 그치? 그러니까 무조건 F3은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야. 이거 지금 무시하고 1로 바꿔야 된다. 그치? 그 다음에 F4랑 F5 빼기 1이 들어있는데 여기 제한 조건이 하나 더 붙어. 뭐라고 써야 될까? 이 부분에. 몇 넣어야 될까? 숫자. 어. 6. 대답은 잘했어. 4가 됐다. 왜냐면 이거 봐봐. 어차피 무조건 모든 숫자는 5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러니까 얘가 최대 5라고 하더라도 4보다 작거나 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 이렇게. 그치? 이게 넘기면 F는 5보다 작거나 같다 되는 거기도 하고. 이렇게 양쪽으로 그물망을 만들어 놓으면 이제 이거는 4H3상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다. 4개 중에서 중복을 통해서 3개를 뽑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얘는 20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3 곱하기 20은 60이다. 이렇게 좀 써주면 되겠어.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봐야 되냐면은 F2가 3일 때야.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그치?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나머지는 해봐. 근데 하나만 더 방향만 보여줄게. F2에서 지금 문제에서 F2가 3이라고 하면은 F1 빼기 3. 그 다음에 F2가 3이면 여기 지금 이제 2로 바뀌었어.
2에 바뀌었고 F3에 F4에 F5 빼기 1이다.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는 거니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역시 3개지. 그치? 3개가 아니라 5개네. 1, 2, 3, 4, 5 다 들어갈 수 있네. 여기 1, 2, 3, 4, 5 다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2랑 그 다음에 여기 4 사이가 되는 거니까 하나, 둘, 셋 요게 2랑 4 사이에 들어가야 되니까 3H 3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지. 얘 곱하기 얘 하면 된다. 이렇게. 그치? 그래서 F2가 5일 때 하나만 더 해보면 돼. 한번 해볼 수 있겠지? 해보세요. 그 다음에 왜 문제가 잘 안 주는 것 같지? 15번? 25년 15번은 좀 많이 어려웠는데 근데 왜 아까 5가 아니라 4보다 작다? 어디? 그 5가 아니라 4. 여기? 여기 대응되는 공역이 1, 2, 3, 4, 5까지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5라고 써봐. 그러니까 F4는 6도 된다는 얘기잖아. 그 6 없잖아. 그렇지? 그 다음에 25년도 21번 28번을 먼저 볼게. 21년도 28번. 이거 누가 질문했었는데? 우진이가 했었나? 이 앞면이 3개 있고 그 다음에 뒷면이 하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5번을 뒤집는다 얘기한 거야. 5번 뒤집는다. 5번 뒤집는데 4개의 동전이 모두 같은 면이 보이도록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뭘 뒤집을까를 기준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얘가 지금 딱 홀로 다른 면이 붙어 있는 상황인 거니까 얘를 기준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게 경우가 좋겠지. 그렇게 간다라면은 이렇게 해보는 거야. 첫 번째로 이 D를 한 번도 안 고를 때 D를 선택을 안 해. 선택 안 해. D를 선택을 안 해버리면 그러면 그 상황은 A, B, C만 선택을 5번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A, B, C를 선택을 5번 해야 된다. 이렇게 가버리면 이게 이미 뒷면이 결정돼 있거든. 나머지도 다 뒷면이 나와야 돼. 그러면 그런 경우가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앞이 있기 때문에 홀수번 뒤집어주면 돼. 홀수번 뒤집어주면 D로 바뀌겠지. 그 조합은 3, 1, 1, 1, 3, 1, 1, 1, 3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잡아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 계산을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3 곱하기 하고 그 다음에 A, B, C,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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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C인 거야. 요거 지금 하나 보면은 A, A, B, C를 지금 순서를 정해서 나열할 거지. 그건 이제 그래서 5팩토리얼, 3팩토리얼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고 앞에 3은 이거 3개라서 붙인 거고 이렇게. 그치? 그냥 두 번째는 D를 선택을 한 번만 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선택 한 번. 선택 한 번이라고 하면은 그때는 A, B, C를 또 하는데 이번엔 D가 앞면으로 바뀌었으니까 얘네들 짝수번 선택해야 돼. A, B, C. 그치? 그렇게 간다라고 생각하면은 여기가 4, 0, 0도 있고 0, 4, 0도 있고 0, 0, 4도 있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짝수번 선택한다면 이렇게 선택해도 되지. 2, 2, 0, 그 다음에 2, 0, 2, 그 다음에 0, 2, 0 이렇게 지금 선택할 수 있다고. 그치?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계산해보면 여기는 3 곱하기 5팩, 4팩이 아니라 4번 실행한 거니까 맞네. 5팩, 4팩 이렇게 D 한 번 있는 거 있으니까 A, B, C, D까지 있으니까 맞지? 이렇게 지금 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밑에 것도 마찬가지지. 3 곱하기 하고 그 다음에 5팩 한 다음에 여기는 2팩, 2팩으로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다. 2팩, 2팩으로 이렇게 나눠주는 거 생각하면 되겠다. 이렇게.
그치? 그래서 나머지도 D를 선택 2번 할 때, 그 다음에 한 번 했고, 2번 할 때, 3번 할 때, 4번 할 때, 5번 할 때, 이걸 지금 다 해보면 돼. 그치? 각각 해보는데, 이거 혼자 힘으로 한번 해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문제에서 물어본 게, 내가 지금 5가지 다 나온다고 했잖아. D를 선택 1번, 2번, 3번 되면 5번 다 한 거. 그게 분모인 거야. 그 경우의 수의 합이, 분모. 분모고, 분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은, 그 중에서 4개의 동전이 모두 같은 면이 보이는데, 그 중에서 앞면이 보일 때야. 앞면이 보일 때가 분자를 얘기한 거지. 그치? 그러면, 여기는, 요거 지금 뒷면인 거야. 그치? 얘는 분모에는 들어가는데 분자는 안 들어가는 거지. 그치? 근데 요거는 이제 앞면이야. D를 한번 뒤집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이제 분모에도 들어가고 분자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그 다음에 선택 2번 말고 선택 3번 하면은 선택 3번도 분자에도 들어가고 분모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지금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야. 해볼 수 있겠지? 21번으로 가봐요. 이거 오늘 다 못하면 23년도 거까지 또 누적으로 알려줄게. 할 테니까 계속 갖고 와. 그냥 외운다, 거의 외워진다 싶을 정도로 반복해서 자꾸 봐. 평가원 문제. 옆에 친구가 와서 이 21번 문제를 딱 갖고 와서 물어봤어. 근데 이제 약간 자이스토리 같은 책이 있어. 이 문제. 그럼 딱 보자마자 이거 250621인데? 이렇게 뭐라고? 진짜 연구 많이 하다 보면은 그 번호까지 외워져. 그렇게 자꾸 계속 친숙하게 만들어 보려고 해봐. 이 F'A가 0보다 작거나 같은 실수 A의 최대값은 2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한번 번역을 해보면 이제 이런 상황이야. 이 말 그대로 보지 말고 얘를 바로 한번 해석을 해봐. A가 그러니까 최대값이 2라고 하는 얘기는 A가 2보다 크잖아? 그러면 그때는 무조건 F'A가 여기서부터는 0보다 크다가 확정이라는 상황이야.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어. 얘가 지금 경계값을 얘기한 거. A의 최대값이 2라고 그랬지. 미분계수가 0보다 작거나 같다에 최대값은 2가 된다라고 얘기한 거니까 그 이후로는 바뀐다. 부호가 바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치?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너희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 2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의 미분계수는 항상 0보다 작거나 같다. 이 뜻은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이런 상황인 거지. 도함수를 내 마음대로 그려보면 얘가 지금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됐다고요. 이렇게. 그치? 이렇게 됐으면 그냥 여기가 2라고 얘기한 거야. 이런 식으로. 그치? 이렇게 잡아보면 미분계수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들 중에서 최대값이 2다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 그치? 그리고 그 이유는 이제 미분계수가 양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 지금 이거 이렇게 얘기한 거야. 도함수 보여준 거야. 도함수. 이렇게. 이 말 이해됐어?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어떤 상황으로까지 해석할 수가 있냐면은 x가 2보다 클 때 이거는 그러니까 fx가 증가겠지? 이 상황에서 fx는 증가. fx는 증가한 거고 그냥 이 경계값인 부분은 f'2인 건데 이게 0이라고 볼 수 있어. f'이가 0이다. 여기 이 부분 0이라고 하는 거 잡혔지? 이렇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바뀐 부분. 이렇게 잡고 시작을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보면 되겠어. 여기 이제 가족권에 대한 해석. 그 다음에 나조건에 대한 해석 봐보면 나조건은 이렇게 돼 있지? 나조건에서 fx는 k의 원소의 개수가 3개 이상이 되도록 하는 이라고 얘기했어. 근데 이거 잘 해석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 사차함수랑 상수함수의 교점이 3개 이상이 되도록이라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치? 그럼 일단 이거는 이런 상황 안 돼. 이런 거. 이런 것이 안 된다고. 이런 거. 그치? 이런 건 이제 2개밖에 안 나오니까 얘는 안 되는 거고
극점이 3개가 생기는 상황을 생각해 봐야 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그치? 그러면 이런 거 한번 봐보자. 여기서 요렇게 간상을 한번 해석을 해볼게. 이렇게 갖다 놓고. 그치? 이렇게 봐보면 여기에서 문제에서 얘기한 원소의 개수가 3개일 때가 언제인지 체크를 해보면 이런 부분이 되겠지.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지금 3개가 되는 상황인 거잖아. 그치? 근데 K의 최소값이라고 했지. 물론 여기도 있어. 위에 이렇게 그어도 3개이긴 한데 3개일 때 최소값이라 했으니까 여기 3분의 8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적어주면 되는 거야. 그치? 그 K값이 3분의 8이었으니까. 3개 이상이라고 그랬지? 3개 이상이니까 이런 거 4개인 것도 다 되는 거야. 이런 것도 지금 다 되는 상황인 건데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은 3분의 8이다 라고 얘기한 걸로 보면 돼. 그 다음에 아직 안 쓴 조건이 있는데 이 F0은 0이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F'1은 0이다. 이렇게 2개씩을 써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F'1은 0이고 F0은 0이다. 근데 아까 이 말 있잖아. F'2는 0이라고 했었잖아. F'2는 0에서 끝나지 않고 2보다 큰 부분부터는 전부 다 증감수라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치? 그러니까 2가 어딘지 알 수 있는데 여기서 X값이 2인 부분은 어딜까? 여기일 수밖에 없어. 그치? 이 부분이 그러니까 딱 여기를 경계로 해서 얘부터는 이제 전부 다 증감수가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 여기가 이 부분이 2라는 사실을 이렇게 알 수 있다는 얘기야. 2. 그치? 그리고 지금 F0이 0이라고 했잖아. 분명히 원점을 지나가는 부분이 있어. 어딘가에. 근데 3분의 8이 여기 있지. 그치? 그러면 F0은 여기 사이에 어딘가 지금 여기 사이가 아니라 2가 여기 있으니까 이쪽에 어딘가에 있는 거야. 이쪽에 어딘가에 원점이 있다를 볼 수밖에 없다고. 우진이 따라서? 3분의 8보다 함수값 작아야 되고 x가 2보다 또 작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사이에 어딘가에 있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는 그거에 대해서 좌표를 축을 그어주면 이런 식으로 그어서 이게 x축이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이런 부분이 지금 0이 된다. 이렇게 지금 체크를 하면 되는 거야. 그치? 근데 이제 이 문제의 결정적인 오류는 뭐냐면은 이게 안 돼. F'1은 0을 설명할 수가 없어. 0과 2 사이에서. 그러니까 이 모델은 탈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 그치? 그러니까 두 번째는 얘를 반대로 그려보자. 반대로 그려보면 얘가 함수가 이렇게 될 거. 이렇게 해놓고 나면은 여기도 역시 3분의 8을 잡아보는데 3분의 8이 이런데 이렇게 있겠지. 3분의 8을 이렇게 잡아줘. 여기가 3분의 8이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금 시작을 해보는 거지. 그치? 이렇게 놓고 나면은 아까랑 모델은 똑같아. 여기 이 부분이 2가 될 수밖에 없어. 여기 2 지금 이렇게 관찰을 해놓은 거지. 그치? 2가 되고 그 다음에 0,0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어딘가에 있겠지? 여기 어딘가에? 그치?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좀 잡아보자. 이렇게 x축을 잡아봐. 여기 2' 이렇게 해요. 그러면 0은 여기 있거나 뭐 지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치? 근데 문제에서 F'1이 0이라 했으니까 F'1은 0인 부분 여기서 지금 잡을 수 있지. 여기를 지금 그러니까 1이 여기 있건 상관 0이 여기 있건 간에 어쨌든 F'1은 여기로 지금 잡아볼 수 있다는 얘기야. 지금 이 부분 지금 1이 되는 상황인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 부분이 1이다. 이렇게 지금 체크를 해보면 되겠다. 그럼 끝났네. 이제 이거에 대해서 식을 세워서 계산만 해주면 되는 형태로 가면 되겠다. 뭐 이쪽으로 영역해볼게. 이건 상관없으니까. fx에 대한 식을 한번 세워봐. fx에 대한 식 세워보면 fx는 일단 2에서 접했어. x-2의 제곱을 인수로 가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나머지는 x제곱 플러스 알파 x 플러스 베타 뭐 이런 식으로 해볼까? 이렇게 둔다 하면은 여기다가 플러스 3분의 8을 해줘야 되겠지? fx 빼기 3분의 8이었던 건데 3분의 8 넘어온 거예요. 이렇게 놓고 나면은 지금 알파 베타 두 개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조건 두 개가 더 있는가를 봐야 돼. 조건 두 개 더 있는 거. 근데 안 쓴 조건 두 개 더 있거든. 어디 안 썼냐면은 F0은 0이다 안 썼어. 그 다음에 F'1은 0이다도 안 썼어. 그치? 왜냐면 지금 이 식에서 활용한 건 y는 3분의 8에서 2에 접한다는 것까지밖에 안 넣은 거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다 0 한번 대입했을 때 0이다 하고 미분해서 1 한번 대입한 게 0이다를 둘이 연립하면 정답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치? 문자 두 개인데 식 두 개니까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해서 계산 마무리 해보면 돼. 그치? 근데 우리 이거
답이 아니라고 하는 건 알겠는데 얘 있잖아. 요거 지금 딱 W자 모양이지. 이거 안 되거든? 왜 안 될까 이거? 한번 연습은 해보자. 공부 차원에서. 답은 나왔어. 그러면 맨 아래로 보면 딱 두 개 만나는데 그럼 최소값 쓸 수가 없어. 소름 돋았어. 하늘이. 이렇게 얘 최소값일 수 없지. 그 다음에 여기가 최대값이, 근데 지금 하늘이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 위에 그때부터 4개니까 괜찮지. 그치? 3개 이상이라 했으니까 3개 이상인 부분만 잡으면 되는 거잖아. 근데 그게 최소값을 설정할 수가 없어. 얘보다 크다지. 그치? 크다면은 그때 여기 이 위에 요 부분부터 3개 이상에 따라 주장할 수 없잖아. 여기 한없이 붙어야 되잖아. 여기. 그치?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값이 3개가 되는 부분이 여기 극소값이 m이고 극대값이 이 부분이 라지 m이라 둔다면은 이 사이에 여기 상수함수가 들어가게 되거든. 그치? 근데 상수함수의 최소값을 잡아줄 수가 없어. 그치? 그러니까 애초에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어이구, 하늘이 잘했어. 그 다음에 조금 쉬운 거 먼저 해볼게. 15번은 약간 끝판왕급이라서. 그렇다고 막 엄청 넘사벽이다 이런 건 아닌데 우선 조금 먼저 해봐야 될 거 하도록 할게. 24년도에 이것도 확통 먼저 볼까? 확통? 28, 29 먼저 볼게. 한 29번 이제 어떤 친구가 와가지고 자기 노가다로 성공했다고 그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해서 어차피 20몇 개밖에 안 되니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맞아 뭐 그렇게 해도 되긴 하는데 좀 간단하게 생각하는 방법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 29번 문제. 여기서 검은색 카드가 1부터 8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그러니까 2장의 검은색 카드와 1부터 8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8장의 흰색 카드가 있다 했는데 일렬로 나열을 하는데 숫자를 작은 것부터 큰 쪽으로 써야 돼. 그 조건이 있는 상황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겠지. 그리고 여기 놓을 때 검은색 카드 사이에는 흰색 카드가 2장 이상 놓여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를 보면 우선 가나다 중에서 뭐를 중심으로 가는 게 좋을까? 크게 먼저 구성하려고 하면 그런 생각을 먼저 해봐. 내가 해주는 해설을 듣기 전에 왜 혼자서 그런 연습을 먼저 해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완전 큰 거. 제여긴 뭐? 그러니까 나조건, 다조건은 약간 예외적인 조건이야. 그러니까 전체를 잡아놓고 나서 안 되는 걸 빼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우진이 그래서 그걸 자꾸 연습을 해보자. 그러니까 그게 보이면 그럼 문제풀이가 훨씬 쉬워져. 그러니까 내가 해준 얘기를 들을 때 약간 비판적으로 들어야 돼. 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뭐 이런 비판을 하라기보다도 왜 가조건을 먼저 기준으로 시작했지? 이 생각을 자꾸 해봐야 너희 문제 풀 때도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틀이 열린다는 얘기야. 가조건은 되게 큰 틀을 알려주고 있어. 뭐냐면은 그냥 전체적으로 작은 수부터 큰 순으로 쭉 쓰기만 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이거 생각하기 좀 어려웠다라고 하면 괜찮아. 근데 다음엔 한번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해봐. 뭘 할 거냐면은 이 사이에 넣을 흰색의 카드를 숫자로 지정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B 사이에, B 2개 사이에. 그치? 각각 넣는 거야. 근데 지금 이렇게 써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어차피 흰색은 순서가 없어. 순서가 없는 애라서 그래. 다 순서가 없이 숫자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쓸 거니까 그냥 몇 개 넣을지를 생각하면 되네. 지금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야. 사실상 숫자가 있었을 뿐이지 이거 그냥 중복 조합 문제인 거야. 그렇게 지금 접근을 하면 돼. 그치? 그러면 가조건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의 계산을
먼저 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쓰면 되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x 더하기 y 더하기 g는 8이다야. 이렇게 8개니까 흰색이. 우진이 따라왔어? 근데 그 중에서 이런 특수한 조건이 붙지.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g도 0보다 크다 같다인데 이 y가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여기서 이미 나 조건이 해결이 돼버려. 나 조건. 나 조건에서 흰색 카드 사이, 검은색 카드 사이에 흰색 카드 두 장 있어야 된다 했으니까. 그치? 그러면 얘를 이렇게 고쳐주는 거지. x 플러스 y 다시 플러스 g는 6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고쳐줘서 생각을 하면 되는 걸로 볼 수 있겠다. 그치?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계산해봐. 계산해보면 전체 3개 중에서 6개를 선택을 해. 그러면 이 계산은 86이 될 거고 요걸 다시 한번 쓰면은 28가지다. 이렇게 해서 전체는 나왔다를 볼 수 있겠다. 그치? 제외해야 될 것만 잡아줘. 제외해야 될 거는 어차피 이 조건 이미 썼기 때문에 저 다조건만 하나 잡아주면 돼. 다조건. 3의 배수가 적힌 흰색 카드가 검은색 카드 사이에는 한 장 이상 놓여 있어야 된다 라고 했으니까 이 y에 3의 배수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근데 이거 되게 쉬워. 왜냐면은 이렇게 B하고 그 사이에 이렇게 Y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조합을 생각해보면 들어가면 안 되는 조합을 생각해보면 3의 배수 다 빼야 되거든? 1, 2 이렇게 들어갈 수 있지. 그치? 3 빼면 4, 5 들어갈 수 있어. 6 빼면 7, 8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그냥 28 빼기 3이 정답이야. 그래서 이렇게. 그치? 요거 지금 가운데 2개가 들어가는 상황 중에서 지금 무조건 가운데 2개 이상 들어가는 경우 잡은 거거든. 그치? 근데 2개 이상 들어가는 경우를 잡은 게 28개야. 이렇게. 그치? 근데 그 중에서 이 가운데 들어가면 안 될 조합이 뭐냐면 1, 2 들어갈 때, 4, 5 들어갈 때, 7, 8 들어갈 때인 거야. 이렇게. 왜냐면 문제에서 3의 배수가 적힌 카드가 한 장 이상 놓여 있어야 된다 했거든. 여기 3장 들어가 버리면 무조건 3의 배수가 들어가게 돼 있어. 1, 2, 3 빼고 4, 5 6 해도 3의 배수 들어가잖아. 3장이나 4장이나 넣어버리면 무조건 3의 배수가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2장일 때밖에 안 되는 거. 순서가 있으니까.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됐지? 이렇게? 이렇게 끝쳤다라고 이렇게 보면 돼.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28번 문제가 29, 30번 문제보다 조금 더 어려웠던 것 같아. 요거 하는 거. 이제 뭐 중간고사는 끝났지만 수능 때까지 5개월 남았다고 하니까 어떤 친구가 6개월 남았는데요? 그랬는데. 누구였지? 아무튼. 계속 보게 될 문제니까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가는 상황. 근데 이것도 이제 기준을 잡아봐야 돼. 그러니까 가나다 조건 중에서 뭐를 기준으로 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자. 뭐가 제일 보편적으로 보여? 일반적으로 보여? 가나다 조건 중에서? 일단 합쳐서 생각해도 돼. 가나다 중에서 뭔가를 합쳐서 생각해서 한 방에 내가 케이스 분류를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확통할 때마다 내가 계속 할게. 왜냐면은 그게 너의 실력이야. 오, 한번 쳐줄게요. 가다, 맞아. 나 조건은 되게 특수하게 보이지. 그치? 근데 가다를 연결시키면 얘는 지금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이런 식으로 잡아줘. A의 원소 중 홀수가 3개일 때 이렇게 잡아주는 거야. A 원소 중 홀수가 3개일 때. A는 뭐냐면 치역을 얘기하는 거고, 치역. 그래서 치역을 A라고 잡았어. 치역. 치역의 원소 중에 홀수가 3개일 때 이렇게 지금 잡는 거야. 근데 기본적으로 어떤 전제를 갖고 있냐면은 무조건 치역은 3개일 거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지금 내가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 치역은 무조건 3개가 돼야 되겠지? 다조건에서 그렇게 되겠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가 있을 거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A의 원소 중 홀수가 2개일 때 이거를 또 해석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는 A의 원소 중 홀수가
한 개 있을 때 이 상황을 또 해석을 하는 거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어. 각각을 다 잡아주면 되겠지. 그치? 근데 이 계산이 생각보다 조금 어렵거든? 근데 원래 이렇게 경우만 나눠 놓으면 너희 문제 풀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근데 이거는 조금 더 섬세하게 봐야 돼. 우선은 문제에서 1, 2, 3, 4, 5에서 1, 2, 3, 4, 5라고 했는데 치역의 원소가 3개면서 홀수가 3개려면 이건 무조건 얘밖에 안 돼. 이건 이제 결정이 됐다 볼 수 있어. 치역은 1, 3, 5가 된 상황인 거야. 그치? 이렇게 놓고 보면은 1, 2, 3, 4, 5에서 그 다음에 1, 2, 3, 4, 5로의 대응 관계를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그치? 이렇게 간다라고 했을 때 나머지 F2랑 F 사이의 관계는 그냥 요 대소 관계만 만족시켜주면 되거든. 얘만 만족시키면 되는데 문제는 F1, F3, F5가 전부 다 홀수여야 되는 게 중요해. 여기 얘네들 있지. 1, 3, 5가 대응이 될 때 반드시 홀수로 대응돼야 돼. 3개의 곱이 홀수면 짝수가 하나라도 들어가면 안 되지. 그치? 그러니까 무조건 홀수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럼 이거는 여기서 아까 이거 이렇게 했거든? 치역도 1, 3, 5로 간다라고 지금 이렇게 잡아놓은 상황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여기서 이제 자유롭게 가게끔 생각을 해주면 돼. 여기서. 그치? 그럼 이제 뭐만 결정하면 되냐? F2랑 F4를 먼저 결정해보자. F2랑 F4. F2랑 F4는 1, 3, 5 중에서 선택해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고정을 시켜봐. F1은 1. 그 다음에 F4는 F1, F2, F2는 1, 그 다음에 F4는 3으로 고정을 시켜볼게. 몇 곱해야 될 것 같아? 고정시킨다는 얘기는? 쉽잖아. 몇? 3시. 그렇지. 완벽하게 대답했어. 얘는 지금 3시거든. 이 1, 3, 5 중에 2개 선택한다 생각하면 되는 거지. 3시, 1호 지금 이렇게 고른 거. 곱하기 써줬어,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F1, F3, F5에 대해서 선택을 하면 되는데 F1, F3, F5 자꾸 이런 질문을 좀 해주고 싶어. 얘가 어디로 대응될 거냐면은 1, 3, 5로 대응될 거거든. 그치? 이거 바로 한번 대답해봐. 주황색으로 쓸 거 뭐라고 쓰면 돼? 이제 연습 많이 했으니까 계속 생각할 수 있게끔 도와줄게. 뭐라고 쓰면 돼? 이거는? 에서? 3의 세제곱까지 맞았어. 마이너스? 몇? 빼기 3? 빼기 2? 2의 몇? 2의 제곱? 그래. 아니, 이렇게 여러 번 틀린다고? 한 명, 2명, 3명, 4명, 6명 IQ 더하면 지금 한 720 정도는 될 거야. 730? 750? 여기 한 140 정도 된다. 하나, 둘, 셋. 집단 지성을 이용해봐. 이거 이해됐어? 근데? 써놓고 나면? 왜냐면은 지금 1, 3으로 고정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5로 대응 안 되는 경우 빼줘야 돼. 그치? 그러니까 얘 빼고 2의 3승이 되는 거지. 그거 지금 빼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게 중간고사 때 되게 많이 했던 거잖아. 이거 한번 다시 연습해 놓으면 되겠다. 그치? 그러면 계산해보면 3C 2에다가 곱하기 하고 3의 3승 빼기 2의 3승을 이렇게 지금 써주면 되는 거니까 얘는 뭐 57이 나온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치? 이 두 번째 상황을 한번 해볼게. A의 원소 중 홀수가 2개일 때. 홀수가 2개일 때, 이거를 접근한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A는 1, 2, 3으로 이렇게 고정을 한번 시켜보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대응이 될 건데, 그 중에서 이번에는 홀수 2개, 짝수 1개인 거야. 홀수 2개, 짝수 1개. 그치? 홀수 2개, 짝수 1개가 되는 상황인 거니까, 여기서 홀수 2개, 그 다음에 짝수 1개. 이렇게 지금 골랐다 얘기를 한 거지. 그치? 이렇게 골랐으면은, 그럼 고정시킬 때 곱하기를 미리 해놓는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쓰면 되지. 3개 중에 2개 고른 거고, 홀수는, 짝수는 2개 중에 1개 고른 거야. 이렇게 해서 얘를 곱할 거라고 하는 거를 먼저 써주고 시작을 하면 되겠다. 그치?
그치? 이렇게 먼저 만들었고, 그 다음에 각각의 값에 대해서 이번에는 F1, F3, F5를 대응을 시킬 건데, 얘가 어디로 대응될 거냐면은 1과 3에 대응돼. 이게 중요한 사실이지. 왜? 아까는 이런 계산 안 했거든? 이거 가족권 때문에 그래. 가족권에서 1, 3, 5 곱한 게 다 홀수라 했지. F1, F. 그러니까 얘네 전부 다 홀수여야 되는 거니까 2로는 대응이 되면 안 되는 거. 그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1, 3에서 1, 3에 대응이 돼야 된다. 이렇게 먼저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해볼 수 있어야 되겠다. 그치? 그럼 이거 계산해 보면 여기는 봤어? 2의 3승에서 한 명밖에 못 본 것 같아. 아파. 2의 3승에서 1의 3승을 이렇게 빼면 돼. 이렇게 하다가 얘가 이게 팍 박았어요, 지금. 2의 3승에서 1의 3승을 이렇게 빼주면 되겠지. 그치? 이게 7이 된다, 이렇게 설명하면 돼. 1, 3에 대응한다라고 하는 거는, 2로만 대응할 때, 전부 1에 대응하는 경우를 빼줬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거든. 여기 뭐냐면은 1, 3 대응이니까 일단 얘는 지웠어. 그치? 요거 지금 1, 3으로 1, 3, 5가 1, 3으로 대응이 될 거야. 2의 3승이지? 그치? 근데 그 중에서 뭘 뺀 거냐면은 전부 1로만 대응하는 경우 빼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왜? 왜 3으로 대응하는 그 경우 안 하고 요것만 해줄까? 요거 지금 내가 요걸 안 썼는데 요거 먼저 설명을 하고 쓰도록 할게. 뭐냐면은 여기서 내가 앞에 먼저 설명을 안 했네. 요거 먼저 설명을 할게. 여기서 F2를 뭐로 고정해 주냐면은 1로 고정하고 F4를 2로 이렇게 고정을 시켜보자. 그러니까 2, 4의 지금 대응 관계 잡아야 되지. 그치? 근데 1과 2로 고정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관계라 보면 돼. 여기서 어쨌든 얘네는 홀수로 가든 짝수로 가든 상관없지. 짝수로 가든 상관없는데 얘가 이거는 지켜줘야 돼. 요거. F4가 F2보다 크다는 지켜줘야 되거든. 그치? 그렇게 간다로 하면은 잡을 때 얘네들을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거고. 그치?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거를 요렇게 잡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그치? 근데 여기서 얘 이거 안 돼? 이렇게 잡으면? 분명히 3개 중에 2개 선택하는 건가? 3시 2에 3개거든? 근데 내가 왜 2시 1이라 썼을까? 이게 2시 1이거든? 이렇게. 135가 2로 잘했어. 맞아. 135가 2로 못 가지. 그러니까 무조건 2는 한번 대응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두 가지 경우라는 거 이해됐어,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잡았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 F2는 1로 가고 F4는 2로 가는 걸로 이렇게 고정을 시켜 놓을게. 이렇게 고정시켜 놓으면 그러면 마지막 계산을 할 때 아까 썼었던 것처럼 해보면 F1, F3, F5 요게 이제 1, 3에 대응이 되어야 되는 거. 이렇게 지금 잡았다를 생각해 주면 되겠지. F1, 3, 5가 1, 3으로 맞지? 1, 3으로 대응되는 거? 지금 5는 빠져야 되는 거니까 1, 3으로 대응돼. 그럼 얘 2의 3승이지? 2의 3승이 되는데 그 중에서 여기 1로만 대응되면 안 되잖아. 3도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아까 1을 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 여기 이게 7이다. 그래서 따라서 계산은 얘 곱하기 얘 이 세 개를 다 해줘야 되는 걸로 생각하면 되겠어. 이해됐지? 하늘이 괜찮아? 좀 어려워? 그래도 이해는 됐지? 집에 가서 가는데 몇 분 걸려? 집에 가는데? 한 30분? 그 정도. 그래서 딱 가자마자 책가방을 구석에 던져. 방에서. 그러고 나서 책상에 앉는 거야. 그럼 이제 깜짝 놀라서 엄마가 오시겠지. 우진아 밥 먹어야지. 아니 하늘아 씻어야지. 안 돼. 나 오늘 250628 풀어야 돼. 이렇게 얘기해. 혼자 힘으로 풀어봐 이거. 이거
며칠 뒤에 풀면 또 안 풀리거든. 혼자 힘으로 한번 풀어보려고 노력을 해봐. 그거 꼭 한번 해봐. 나머지 경우는 되게 쉬워. 이 A의 원소의 개수가 원소 중 홀수가 1개일 때, 이 홀수가 0개일 때는 없어. 왜냐면은 2사로 대응될 게 2개밖에 없지. 그러니까 2사가 대응될 게 2개밖에 없어. 최대 2개인 거니까 하나는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본다 하면은 여기 뭐 A를 이제 1, 2, 4 이런 식으로 고정하는 거. 고정을 하면은 요거는 아까처럼 썼었던 것처럼 써보면 홀수 3개 중에 1개 고르고 그 다음에 짝수 2개 중에 2개 고르고 이렇게 지금 만들었어. 그치? 한 다음에 여기 1, 2, 3, 4, 5에서 1, 2, 3, 4, 5로의 대응인 건데 이게 보면은 우선 2, 4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2는 우리 1, 2, 4로 고정하면 되지. 1, 2, 4. 얘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 이렇게. 그치? 전부 다 짝수로 갈 수밖에 없지. 그치? 그러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1로 가야겠다. 1, 3, 5가 전부 다 1로 가야 되겠지. 그치? 어차피 홀수로까지 밖에 못 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끝이야, 계속. 얘에다가, 요거에다가 이렇게 3개를 더하면 정답이 되는 걸 생각하면 되겠다. 그치? 요거 다 못 끝냈는데 다음 시간에 여기 이제 확통 끝까지 다 하는 거 하고, 그치? 확통 유형별 교재 끝까지 다 하는 건 꼭 다 하고, 그리고 기출 문제 이제 계속 앞에서부터 풀던 거 보통 문제 정도까지 풀면 되고, 수특 4단원 풀어면 되는데 수특 4단원이 그 앞에 독립적소 앞에 조건부 확률 안 풀어도 되면은 풀어야 돼. 안 풀어도 되면 그거 넘어가도 되고, 나머지 지난번에 안 풀었던 거 있지. 그거 풀어면 되겠어. 그렇게 해서 이제 요거 유형별 교재 정리를 하고 나면은 기출에서 어려웠던 문제 있지. 그거랑 수능 특강이랑 이렇게 꾸준히 해보기로 하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확통만 할 수 없어. 지금 수원수투가 되게 중요한 시기라서 육모 대비까지는 적어도 좀 많이 이렇게 수원수투를 계속 끼도록 할게. 가자. 주말에 일요일 아침에도 와도 되고 토요일에도 와도 되고, 좀 이제 보충을 좀 더 올 시기니까 일단 자발적으로 와줘. 이제 내가 끌고 오긴 할 건데 자발적으로 자꾸 와줘. 잘 가.